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오늘은 그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증, SI 비호증이라고도 부르고요. 15라고도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영상을 뭐 이 15에 대해서 여러 번 찍긴 했는데 오늘은 좀 종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취업례가 생기면 그때그때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골고루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뭐 다른 질환도 받는 편이지만 15 상담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제일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15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그 15증은 이제 소장에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는 걸 말하는데 그 생기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원래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뭐 지금 당장 뭐 100도씨 이상 팔팔 끓인 상태로 당장 이렇게 먹지 않는 한은 그 음식에 세균이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게 묻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동안에 우리 몸에 그런 자체 제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균을 없애는 시스템이 있는데 먼저 침에서 한번 살균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장을 거치면서 강한 위산에 의해서 또 균이 살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소장으로 내려가면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을 거쳐서 이렇게 분비되는 담즙산에 의해서 또 한번 세균이 재균이 되고요. 그다음에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췌장 효소가 또 균을 한번 재균을 해줍니다. 그런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균들이 이렇게 살균이 된 채로 이렇게 소장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침분비가 너무 적다거나 위산이 적다거나 특히 위산이 적어져서 저산증이라고 그러죠. 저산증이 된 분들 보면은 뭐 위 점막이 위축되어서 이렇게 그 위산 자체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위장약을 좀 오래 드시는 분들, 특히 그 위산을 강하게 저하시키는 그 PPI라는 그 약을 좀 오래 드신 분들이 저산증으로 돼버려서 이 저산증에 의해서도 이게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분 같은 경우도 PPI를 아주 강하게 한 3개월 정도 드셨는데 그 이후에 이 15증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산 어떤 그런 약물이나 아니면 위 자체의 환경에 의해서 위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의외로 그 담즙 분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꼭 담석 같은 게 그 우리가 뭐 담석증 같은 걸로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담즙이 잘 배출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즙 분비 저하에 의해서도 살균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췌장에서 효소를 충분히 소화효소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운동력이 너무 저하되어서 음식물을 빨리빨리 내려보내야 되는데 위나 장에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많이 번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에 변비라는 거는 그 원래 변은 음식물 찌꺼기, 그러니까 영양분은 다 흡수되고 난 음식물 찌꺼기에 그 균들만 엄청 득실득실하게 모여 있는 게 바로 대변이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돼 있으면 이 대장에 있던 균이 소장까지 올라오게 돼서 이제 소장에서 과다 증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변비에 의해서도 그런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소장에 그 우리가 먹은 음식이 살균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대장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소장에 균들이 과다하게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 장기이기 때문에 소장에는 균들이 원래 잘 증식을 안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아까 그런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증식을 해버리면 영양분이 흡수되기도 전에 그 영양분을 이런 소장에 있는 세균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꼭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일단은 뭐 이런 하루 종일 이렇게 배가 부풀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생활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시고 피곤하고 또 그게 이제 몸 안으로 그 가스가 유입이 돼서 이렇게 머리도 멍해지고 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알러지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소장내 균을 잘 제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좋은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이런 거를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가스는 정말 잘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좋은 유산균을 아무리 넣어줘도 안 좋은 균들의 세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균들에 의해서 유산균이 이렇게 더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균을 처리를 해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뭐 다양한 천연 물질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처리를 하는 치료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일반 그냥 병원에서는 이런 시부증에 대한 또 이렇게 어떤 개념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국가에 그 유산균 생성물질이라는 그 제품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몇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유산균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속에는 그 천연 항생물질 역할을 하는 박테리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안 좋은 유해균을 이렇게 살균해주는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균의 균체가 그 일종의 시체죠. 예, 그 균체가 또 점막이나 이런 거를 재생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내 몸 안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로 작용을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유산균을 늘리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장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 좋은 유해균을 좀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산균 생성물질을 먼저 1차적으로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소화효소제를 꼭 같이 써드리고 있습니다. 왜 소화효소제를 같이 써드리냐면, 일단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정체가 돼 있으면 거기에 유해균이 달라붙어서 부패 발효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한여름에 이렇게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잖아요. 이렇게 뜨뜻하잖아요. 장은 아마 속은 더 따뜻할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에 이렇게 음식물 이렇게 밖에 하루 이틀만 내놔도 막 거기서 막 썩는 냄새 나죠. 막 균들이 엄청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썩어서 막 부패 발효가 일어나는데, 그런 게 이제 장에서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소화를 시켜서 정체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도 소화효소제가 꼭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먹은 음식을 침, 위산, 담즙산, 췌장 효소가 살균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그 소화효소제에 그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염산 HCl하고 담즙 분비 도와주는 거, 췌장 효소, 이런 성분들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날마다 먹는 음식을 또 살균해주는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균이 이렇게 없는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소화효소제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 소화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균의 살균을 목적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두 가지를 같이 쓰고, 또 뭐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뭐 구충제를 좀 같이 써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곰팡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제품을 더 써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용량을 좀 더 늘려 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하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보통 제가 써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이렇게 가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거의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거기서 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를 이제 그 균을 깨끗이 처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게 또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언제 이게 또 증식을 하게 될지 모르고, 또 이미 그런 게 생겼던 분들은 이미 몸에 그런 균을 살균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요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균 생성물질도 조금 함량이 좀 낮은 걸로,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뭐 처음에 했던 걸로 꾸준히 드셔도 좋지만 좀 가격적인 것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유산균 생성물질 함량이 조금 들어있는 그 제품으로 해서 유지요법을 해드리고, 이제 그거를 보통 때는 뭐 하나를 드신다면, 만약에 좀 내가 오늘 어떤 걸 먹었는데 안 좋다 하면은 이제 두 개로 늘려서 뭐 2, 3일을 더 먹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줄 수 있게 이제 좀 지도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소장에 균이 한 10,000개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냥 단순하게 10,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내가 3개월 정도 처리를 해서 이제 한 뭐 100개 정도가 남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는 안 좋은 균은 적고 이제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 이제 편한 상태가 되는데, 어떤 음식이 들어가서 뭐 1,000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10,000개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며칠만 좀 처리를 해줘도 이게 금방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정도는 집중 치료, 그 이후부터는 유지요법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 위산이 많이 저하돼 있던 분들은 만약에 위장약을 좀 오래 드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위장약도 좀 그런 위산을 억제하는 약들도 좀 끊어주시는 게 좋고, 이제 뭐 약간 그 식초물을 좀 희석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레몬즙을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드셔주신다거나 위산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산증 있는 분들은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고, 또 뭐 담즙 분비가 잘 안 됐던 분들은 뭐 이렇게 담즙 분비에 도움이 되는 간영양제라든가 담즙 분비를 돕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복용을 해주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서 그런 거를 좀 꾸준히 보충을 해주시면 이런 15에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15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정말 이렇게 심한 분들은 우울증까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꼭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치료자마다 치료하는 제품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많은 좀 치염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그 치염내가 있으면 가끔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증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포도맵 식단이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 포도맵 식단 치면은 이렇게 딱 표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가스를 유발하는 그 탄수화물 중에서 이렇게 유난히 가스가 많이 생기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식품들을 좀 피해 주셔야 훨씬 가스가 생기는 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 흔하게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은 밀가루 음식, 면 종류, 그다음에 육류, 그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아무튼 포도맵 식단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셔서 그거를 꼭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15를 앓고 있고 15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은 포도맵 식단 검색해서 그런 음식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